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 좀 끔찍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나읍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직전 A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요? 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직전에 경찰에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112에 구조신고를 보냈습니다. 네. A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1, 2, 3호를 신청해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의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 조치 3의 2호가 적용이 됐다면은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3의 2호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결정을 하면 가해자는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차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 여성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인근에 있다는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 경찰에도 상황이 즉시 통보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잠정 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숨진 피해자가 사전에 A씨를 피하고 경찰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신고돼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올해 1월 경찰서에 찾아갔고 스마트워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장치로 보이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이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21일에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자 경기 북부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위치 추적 의심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는데 그 사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앞서 설명을 해준 경찰이 건너뛴 그 3의 2 조치, 이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을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잠정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왜 3회 2호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3회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피해를 막지 못한 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의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찰도 이번 과정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